네, 오늘의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박순봉 기자 첫 뉴스부터 볼까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혼란 가중. 예,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가 정말 막무가내 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네,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경부터 짚어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에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예, 그때 상호관세도 있고 품목관세도 있었는데 이 대표적으로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의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예, 당시 근거가 뭐였냐면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의 비상사태니까 불공정한 무역으로 너무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런 조치를 통해서 긴급하게 만성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그랬는데 국제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었죠. 뭐 여러 가지 대응들이 있었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상호관세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12개 주 정부하고 미국 일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근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같은 경우에는 적대국의 자산을 동결시키거나 제재할 때 주로 썼다. 그러니까 상거래 규제하는 데 썼지 관세 부과했을 때 쓴 적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법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수출입이나 이런 걸 규제할 때 쓰는 거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은 아니다라는 거군요. 해당 맞습니다. 법이. 그리고 특히 두 번째로는 이 과세는 의회의 권한인데 왜 예. 대통령이 그 권한을 쓰느냐. 그러니까 즉 요약하자면 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판단이 그제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게 위법하다. 즉 상호관세는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상호관세는 무효인데 트럼프가 또 주말 사이에 계속 그러면 다르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사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플랜 B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위법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대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근거를 들어서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근거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결과적으로는 15% 부과로 다시 높였는데 법 근거하고 관세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세율도 똑같이 다시 한번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플랜 B를 더 가동을 했는데 이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에는 위기 상황에서 150일간 부과하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동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인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150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의회 국회하고 승인을 논의도 해야 되고. 받고. 예. 그런데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건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거는 나라마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나라에다가 관세를 매기는 방식인 거예요. 옛날에 슈퍼 301조 이렇게 불렸던 그 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122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폭격하는 방식이라면 301조는 나라별로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입장을 좀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대응 회의를 했거든요. 그제는 청와대 주재로 했고 어제도 청와대 주재로 당정청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변동성은 커지긴 했지만 흔들리지 마라 계획대로 간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관세 15%에서 25%로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너네 왜 국회에서 법 통과 안 시켜 이렇게 압박을 해왔었잖아요. 예. 그게 대미투자 특별법이거든요. 이거 계획대로 일정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얘기고요. 지금 여권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다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거니까 이게 예. 위법이든 아니든 판결이 나올 건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은 이미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침착한 상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있잖아요. 너는 잘 걸렸다. 너는 시범 케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301조 가지고 정밀 타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괜히 더 높은 관세를 처음에 부과받는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의 입장을 좀 보면서 신중하게 기존 계획대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런 거네요. 물론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불법이다라고 했지만 잘 됐어 이제 관세 안 내도 되겠구나. 이제
너희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안 줄게라고 하다 보면 트럼프가 다른 어떤 걸로 어떤 압박을 할지 모르니 일단은 그대로 간다.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거 계속 네. 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 관세를 낸 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외신 따르면 뭐 우리나라만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뭐 250조가 넘는다 이렇게 했던데. 일단 대혼란이 벌어질 거다. 이건 역시 또 다른 소송으로 치달을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는 아마 개별 국가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곧바로 바로 반환해 달라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나는 상황이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규칙이나 법 이런 것보다 트럼프 심기가 가장 무서운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 어, 대법원 판결 보면서 미국에도 법이 있구나. 요즘 거의 무법천지라서 미국이. 예. 그런데 사법부가 행정부를 제동 건 것은 저는 뭐 어떤 내용이든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뭐 박선봉 기자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거 외에 국가 비상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했잖아요. IEEPA라고 예.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가 아니더라도 5가지의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언급했지만 무역법 122조. 근데 이거는 예. 최대 관세가 15% 그리고 지금 최장 150일. 5개월, 150일.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이거 어쨌든 5개월 동안 유지하고 다시 복원시킬 거다. 일단 트럼프 예. 행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상대 교역국들도 이 대미 이 협상 무역 합의 유지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너희들 지켜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이거 말고 슈퍼 301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사례가 있는데 301조는 상대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관보 공시해야 되고 공청해야 되고 기업 의견 수렴해야 돼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좀 차별적으로 했다. 그럴 때 부과하는 거라 맞습니다. 차별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아. 예,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일단 5개월에 벌어놨잖아요. 일단 15% 때려놓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슈퍼 301조로 지금 바로 들어갈 가능성. 그 시간을 봤을 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무역 확장법 232조. 예. 이것도 그런데 법정 조사 기간만 270일에 달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긴급 무역 수입 제한 조치인 무역법 201조. 근데 예. 이거는 행정부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독립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여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트럼프 있어요. 말대로 하긴 어려울 거다 이거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법 338조가 있는데 1930년대 이후로 적용된 적이 없대요 이게. 근데 만약 트럼프는 이거는 쓸 수 있다. 최대 50%까지 관세를 이걸 매길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또 이거를 쓴다고 하면 시끌벅적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찌됐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트럼프를 할 거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뭐 슈퍼 301조든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용이했다면 처음부터 이번에 이렇게 적용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한 비상경제 권한 뭐 이걸 쓰진 않았겠죠. 예. 이게 좀 다른 것들이 복잡하니까 이걸 썼을 텐데 트럼프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니까 그게 좀 우려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나 소개시켜주면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물어봤는데 64%가 지지하지 않는다. 34%만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략 트럼프 지지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유리하냐, 특히 이제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하냐라는 건데 트럼프는 이걸 포기할 수 없다. 지금 뭐 미국의 분위기. 그래서 일부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환영을 했어요. 예. 환영을 하니까 그 환영한 의원들을 상대로 불충하다, 충성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쓰면서 그 반대에 있는 후보들을 지금 난 지지하겠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공화당 내전도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관세라는 게 일부 이제 수출업체가 관세 낼 만큼 수출 가격을 낮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입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국민의힘의 아킬레스건이 될 윤석열 재판.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빨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 듣더라고요. 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관계법 재판을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공개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날을 시점으로 먼저 보면 지난주 목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1심 선고 나오고 나서 다른 재판들도 빨리 처리를 해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정치관계법 재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인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건데 2021년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음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한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음. 그다음에 2022년 1월에 모 포럼 출범식의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를 당에서 소개받고 김건희랑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민중기 특검이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여러 혐의 중에 이 재판을 좀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이나 혹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직을 잃잖아요. 예. 근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직은 잃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내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394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전받았거든요. 예. 그럼 이 돈을 뱉어내야 된다라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기시감이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김문기 모른다 발언 가지고 받은 혐의로 역시 이제 재판 진행 중이었었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은 선거에 들어갔던 국고보조금을 뱉어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도 국고를 많이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는 어떻게 될 거냐? 좀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 이 문제를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좀 인상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먼저 민주당에서 나왔던 해석인데 설 연휴 동안에 장동혁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동산 문제 가지고 SNS로 설전을 벌였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여야 간의 그 의견 차이,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 이렇게 보이지만 민주당 모 인사가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오히려 장동혁 대표 키워준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를 오히려 무시할 전략이었다면 더 약화시킬 전략이었다면 언급조차 안 해줬을 거라는 거죠. 예. 모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거 거의 영수회담 해준 꼴이다. 어. 계속 언급을 해주니까 야당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마치 민생에 신경 쓰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그리고 있고요. 또 장동혁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이랑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니까요. 예. 그럼 왜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키워주느냐? 민주당 모 인사가 하는 말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좋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이 체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라라는 그런 취지라는 겁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럼 만약에 마찬가지 이유로 보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을 위원정당 해산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고 보전을 시키면 국민의힘이 물론 이것보다 돈이 더 많긴 하지만 이제 정당 존립 자체가 힘들어질 거다 이런 예측인 건데 그렇게는 안 시킬 거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네.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대국 경북 내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예측하는 거는 이게 성동격서다.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의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 이런 것들의 공소 취소와 관련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을 이걸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걸려 있는 이 재판들을 없애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박수봉 기자 얘기 들으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압박도 하고 한데 그냥 요 정도로 살아있는 것도 괜찮고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거법 먼저 이 얘기를 하자면은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원래 일상화돼 있긴 한데 예, 이게 완전히 공수 입장이 바뀌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때 434억 원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주진우 의원은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안에 발의를 하기는 했어요. 예. 그리고 지난해 5월 14일에 허위사실 공표죄 이제 250조죠. 공직선거법 250조에서 행위 부분을 뺐습니다. 민주당. 그게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 아직 예. 국회의는 통과를 안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후보자 본인이나 타인의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는데 이 행위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한 거. 이거 가지고는
그럼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게 해야지. 뭐 직업, 경력 이런 것들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데 예.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할 수 있으니 이건 빼자 이렇게 된 거군요.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거는 당시에 더 선진국 어디에도 토론회에서 발언한 거 가지고 처벌을 하진 않는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들 판단에 맡겨야 되고 언론이 팩트 체크도 하고 뭐 정치권에서 팩트 체크도 하고. 근데 요게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되고 지금 1년 좀 안 됐지만 이제 멈춰 예.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럼 민주당 입장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법을 지금 윤석열 선거법을 속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발의했고 법사위까지 통과된 건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뭐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게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넣으려면 넣고 빼려면 빼고 그렇죠. 뭐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공수는 바뀌었다. 확실히. 공수는 바뀌었다. 확실히 바뀐 뭐 이런 상황이고 예. 지난 금요일이요 10시에 이제 장도혁 대표 입장 발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은 지금 장도혁 대표 그러니까 끊어내야 된다.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거의 내전 상황이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니까 장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어요.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하다가 직권 면직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공개적으로 직권 면직 조치를 했습니다. 예. 중대한 현행법령 위반 행위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면직 조치를 했고요. 그럼 뭐였느냐? 음주운전이었는데 분당구 신기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버스하고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았고요. 신호 위반했고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